CEO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서평북은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빌 게이츠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아마존닷컴을 만든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의 철학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서평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미래. 2018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서평자 서진영은 딴 사람 아니고 접니다. 2018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서진영의 CEO 명심보감이라는 칼럼에서 제프 베조스를 1위로 만든 경영 신조를 선즉제인, 고사성어죠. 어떤 이야기인지 제 원고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만에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보유자산 1,600억 달러로 970억 달러에 그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앞지른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쇼핑몰이자 인공지능 회사인 아마존을 일궈낸 그의 경영 신조는 선적제인입니다. 원문은 사기 항우 본기에 나오는 선적제인 후적 위인 소재입니다. 먼저 착수하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나중에 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는 뜻으로 선제적 경영, 스피드 경영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1994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기업에 근무하던 베조스는 인터넷 시장이 1년 새 2,300배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수억 원대 연봉을 받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애틀로 가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세계 최초로 서점에 가지 않아도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아마존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2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온라인 서점과 쇼핑몰 시장을 누구보다 먼저 장악했습니다. 2007년 한 해에 2천만 대를 판 전자책 킨들로 이북 돌풍을 일으키고 2013년에 무인 항공기 드론으로 당일 배송 전략을 수립한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는 같은 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상 배송, Anticipatory Shipping이라는特허를 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열람한 시간이나 과거의 구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구매 가능성을 예상해 고객이 주문하지 않더라도 미리 고객 주소지 부근으로 상품을 배송해 놓아 소비를 선점하려는 시도입니다. 베조스는 나는 선구자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확신한다. 선구자는 자신을 설레게 만드는 가치 넘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남보다 앞서 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그의 동인입니다. 아마존의 선적제인의 전략 실행법을 다음 책 4권을 통해 살펴보시지요. 다음 책 4권은 1주차는 아마존 미래전략 2022라는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존의 다음 타겟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1분 베조스입니다. 아주 얇지만 굉장히 베조스에 대해서 초기부터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3주차 책입니다. 아마존 웨이, 아마존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저자가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아마존 웨이입니다만은 이 책은 아마존을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책입니다. 4권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책 한 권 한 권을 유튜브를 통해서 서평TV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아마존 미래전략 2022 한밭대학교 배성민 교수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손자병법의 5요소 분석법을 통해 아마존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선두에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 성공의 핵심 요소는 고객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요소는 고객 중심주의. 지난 서평에서 원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존의 원띵은 고객 중심주의입니다. 고객 중심주의는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에 모두 등장하는 것만 봐도 베조스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번트 슈밋 교수가 제창한 개념인데 요즘은 사용자 경험, UX라고도 불리며 몇 년 전부터 웹 비즈니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웹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물었다면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빠른 마차를 원했을 것이다. 이 말은 포드의 말이죠. 이 말을 보면서 베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객은 항상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대신해 항상 선구자로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혁신이지요. 고객 중심주의와 고객 경험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예, 손자병법에 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천지장법입니다. 을 활용한 5요소 분석법을 통해서 아마존의 성공 요인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 아마존 미래 전략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주차 서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2주차 서평 1분 베조스 시장을 보는 감각. 이 두 책은 일본 저자가 아마존을 분석한 책입니다. 아마존의 역사와 고객 중심주의를 통해 아마존의 성공 비결을 살펴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니시무라 가스미는 제프 베조스를 한마디로 어디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의 이런저런 니즈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찾아내는 해안과 이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이 아마존에 있습니다. 아마존이 찾아낸 고객의 본질적 니즈는 3가지. 첫째, 아마존의 고객은 폭넓은 선택지를 추구한다.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하길 바란다. 둘째, 그들은 낮은 가격을 선호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셋째, 그들은 신속하고 편리한 배송을 원한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고요. 이 얼마나 명쾌한가. 아마존의 역사와 성공 비결인 고객 중심주의를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로 들어가 볼까요? 3주차는 아마존 웨이인데요. 이 책입니다. 존 로스만이 지었는데 아마존 뭐라고 부제가 붙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업 아마존의 모든 것. 파괴적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존의 고객 중시 경영과 선적 제인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 살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아마존 웨이가 의미하는 것은 선적 제인의 정신으로 아마존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웨이라 자기 갈 길을 간다. 이것을 창업자 제프의 이름을 타서 제프이즘이라고 하지요. 제프가 자주 하는 말과 경영 철학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프이즘의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무엇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원칙인 고객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최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순간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격,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가용성 avail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소위 삼위일체로 불리며 신성시대기까지 합니다. 아마존의 고객 중시 경영과 선적 제인의 전략을 배우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2주차, 3주차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주차는 3주차의 저자가 같이 쓴 책입니다. 아마존 웨이,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전략이죠. 여기서는 고객 중심주의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 책에서는 기술적으로 사물 인터넷, IoT와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존 로스만은 IoT를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상을 디지털로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IoT, 물리적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디지털로 인식을 해낸다. IoT가 생성시키는 3가지 중요한 기회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고객 경험을 재창조한다. 두 번째, 운영 효과성을 개선한다. 세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아마존의 IoT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마존이 만들어낸 IoT를 활용한 고객 최우선주의와
각종 생활 서비스 전략을 파악하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네 번째 책이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번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미래라는 서평북의 전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의 성공은 변화를 잘 헤쳐나간 것에서 비롯됩니다. 변화가 심한 업계에서의 창업은 두 개의 곤란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업할 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는 빨리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히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아니 빨리 하라 그랬다가 철저히 하라 그랬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는 이는 빨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이 어려운가 봅니다.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 예, 아마존에서 그 다음 어떻게 역량을 키워서 두 개 철저하게 그리고 빠르게 맞춰낼 수 있는지 그 전략들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책장을 넘기면 세계 1위 부자를 만들어낸 아마존의 전략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영이었습니다.